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광장 주간 하디쇼 업종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이제 아침 브리핑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부분들은 간단하게 제목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뭐 중요한 내용이면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는데 주간에 한 정리가 되면 한 최소한 15페이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부분들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들어볼까? 주제 부분들을 이제 주간에 이제 주말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나 내용이 조금 오늘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건설 쪽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GTX 있죠. GTX가 지금 파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뭡니까 성남 밑에 그 기흥 반도체 지나서 동탄까지 내려갑니다. 동탄까지 내려가는데 파주 쪽에서 이제 내년 4월부터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GTX A라인 이렇게 파주에서 동탄까지 가신다고 보여요. 우리나라 동서남북부에서 일단 위에서부터 밀자 쪽으로 또 관통하는 뭐 삼성역 지나가고 연신내 킨텍스 뭐 이렇게 성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개통이 진행됐을 때 아주 파격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강원도까지 100분, 그러니까 2시간이 안 걸리죠. 이번에 개통되는 부분이 뭐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시간 30분, 40분대, 광주 같은 경우에도 1시간 30분대 되면서 거리와 공간혁명 부분도 이루어지는데 이 GT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고속철도, 고속지하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파주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면 기존에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14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19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약 부분들이 점점 더 물론 이제 이게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가 좀 보편화 좀 되면서 거리적인 제약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교통 지옥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도 운전을 안 하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상암 성남 쪽에서 서울하고 거의 집경 지역인 성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상암에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보러 가는데 정시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상암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탄다고 하면 뭐 강주라든지 대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만큼 교통 체증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해요. 근데 GTX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이제 14분대, 동탄에서도 삼성역까지 19분대, 이런 이제 사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뭔가 메가시티를 만드는 그 광역권의 개념 자체가 워낙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그쪽으로 좀 몰리죠. 근데 교통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정체성 부분들이 일어나요. 정체성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GTX가 교통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 정부 정책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뭔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죠. 한 70곳 정도, 약간 68곳 정도에서 각 지역마다 뭐 8곳에서 한 6곳 정도 하면서 6년 동안 한 6조 원 정도 투입 부분들 하면서 뭐 도시화를 진행하는 약간의 표본 모델 부분들 일본이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 부분들 하면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8, 9년 정도 진행하면서 한 7조 원 정도 투자해서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라는 그 다음에 도심에 죽어가는 도심 부분들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한 6조 원 정도 이제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도시 좀 죽어가는 그 부도심 부분들을 좀 다시 살리는 역할 부분들 좀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는 규모 자체가 더 커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정권 2기가 출범이 좀 됐습니다. 2기가 출범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1대1로라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국내 자체적으로, 미국,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장진지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장진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 베이징이 워낙 문제가 좀 많죠. 여기도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스모그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기능 부분들을 그 세종도시로 일단 내렸었죠. 거기에 이제 교통 부분들 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난 부분들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하고 텐진하고 그 다음에 그 허베이성 부분들, 이 삼각구도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여기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베이징 쪽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치 문화 부분들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베이성은 제조 상업, 그 다음에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무역 부분들은 또 텐진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좀 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합니다. 저기도 워낙 고속철도 부분들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 부분들로 이 가운데 정말 집중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흉안신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흉안신구. 시진핑 집권 2기에 가장 주목받는 개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사업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데, 여기에 뭐 보시면 베이징의 비즈니스라든지 뭐 연구, 이런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이쪽으로 대부분 이정시켜가지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규모가 한 20년 동안 300조 정도. 그러니까 저 장진지 프로젝트 안에 여기 흉안신구가 들어가 있어요. 시진핑 집권 2기에 가장, 예전에 여기 중국 같은 거 개발 부분들을 진행할 때 땅을 개발시켜가지고 그 자금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쪽 그 중국의 서해 그 해안 지역이라든지 뭐 특구들이 개발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지방 정부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세금, 그 다음에 땅을 팔아가지고 뭐 이런 걸로 거의 감당 부분들 하는데, 그게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볼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위상이 걸려 있어요. 연계단 부분이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해서 거의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 부분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모델하고 첨단 ICT 기술의 시험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토지 개발을 통한 그 부분을 일단 배제를 좀 하고, 민간 협력이라든지 자산 유동화 증권, 그 다음 투자 주체라든지 조달 루트를 다원할 지원 정책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사드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떤 큰 방향 부분들 볼 때, 2017년도 그 중반 넘어서서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하고 3분기 때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은 그 드라이브를 좀 걸었던 정책적인 부분 하면이 디레버리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채가 많았던 부분들이죠. 뭔가를 우리가 재무제표 부분들을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정권 부분에 나가기 전에, 사장이 바뀌기 전에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장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빅패스 부분들을 약간 처리하는 부분들은 없잖아 좀 있었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 1기 부분들은 뭐 부패 척결, 부패 관련된 부분들을 척결을 했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좀 비슷하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아무튼 1기는 부패 척결 부분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놓고, 2기부터는 1대1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흉안신고를 통해서 이제까지 기존의 토지 대개발을 통한 자금 조달의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민간 자본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자산 유동화 증권 부분들 발행을 통해가지고 개인들 일반 민간 협력 관련된 뭔가 투자 부분들을 외부 쪽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비슷해요. 그리고 뭘까요? 뭔가 법 개편 부분들이 되고 그 지원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부분들은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비슷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보면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 힐튼 호텔이 감옥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그 왕세자 중에 한 명이 자산이 20조인 사람이 있는데, 20조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해외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제2의 워런 버핏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기업에 투자가 돼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한 약 20조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을 일단 아무튼 다 구금했어요. 구금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사람씩 그 방면을 할 때마다 뭐라 할까요? 돈을 내야 돼요.
보석금 가치로. 그래서 20조 정도 그인 사람이 지금 한 6조에서 한 7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보면 홍해 쪽에 그 이렇게 메가시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휴양지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다 뭡니까? 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 하나의 표본 모델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부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차이점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4G하고 5G가 틀려짐에 따라서 그 자율주행 부분들이 지금 웨이모라는 데서 지금 탑승자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탑승자 없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기술 부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집에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100km 정도에서 한 200km 정도 충전 부분들이 좀 되니까. 그리고 꼭 굳이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가까운 거리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고자 하는 그 수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몇몇 개 있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마트 시티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 이건 어떻게 보면 각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의 표본 모델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모든 기술 부분들을 집약을 하겠죠. 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호하게 뭐 기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인프라 같은 경우는 5G가 되는 거고, 스마트 교통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에 분산형, 그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분산형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래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거래 부분들의 어떤 그 자료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뭐가 쓰인다고요?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된다고 뭐 사물 인터넷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도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중국이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양자통신이에요. 양자통신은 해킹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양자통신 관련된 부분은 그 정부에서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중국은 아무튼 이 양자통신에 엄청난 드라이브 부분들을 좀 걸고 상당한 기술력 부분을 좀 쌓았어요. 다 뭡니까?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하고 다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TX라는 부분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GTX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전에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자세하게 드렸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관성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GTX 노선 A 첫 번째 겁니다. 약간 뭡니까? 광대역이죠. 광대역이에요. 파주에서 보십시오. 파주에서 동탄까지 우리 그 경기도권 끝에서 끝이죠. 끝에서 끝인데 이동하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외에서 뭐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이 아니라 14분이에요. 14분. 그냥 옆에 동네 그냥 가는 거예요.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얼마? 19분. 2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하철의 고속철도화의 개념 부분들이 시작이 되면서 도시의 개념 자체가 광대역권으로 점점 넓어지고, 여기에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몇몇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송도에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검단 쪽에서 이 테스트 모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부분, 그쪽에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심권 자체를 좀 계속적으로 체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시아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 하나, 그래서 하나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 자체가 건설 부분에 모델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델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관련된 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여기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양적 완화 부분들이 진행돼서 통화정책 부분들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봅니까? 재정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어떤 방향 자체가 선회하고 있는 모습, 재정정책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물론 예전에 정부 주도로 진행했던 그 자금 투자 부분들이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뭘로 열어주나요? 민간 투자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왜? 시장의 자금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간 투자 자금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자금들이 그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 부분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 부분들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진행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벤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그 규제 완화 부분들이 좀 민간 투자자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아까 흉안지구라는 대표적인 전통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본 한 200조 이상 정도가 자금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투입 부분들 하면서 인프라 건설 부분들 같은 모범 케이스 부분들, 혹시나 여기에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의 A라는 기업 부분들이 여기에 인발부가 좀 됐다면 그 종목군들은 상당히 우리가 A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GTX라는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시티, 이것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일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부분들에 관심 부분들 있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업종 총정리 두 번째, GTX,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그 다음에 메가시티, 흉안지구,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연결고리 부분들을 잠깐 체크를 하면서 2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